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파이낸스 투데이, FM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입니다. 발행인이기도 하죠. 아주 중요한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제목이 티너 피터스의 감형 석방 결정, 표현의 자유 존중해야입니다. 참고로 티나 피터스는 미국 콜로리다주의 전직 카운티 클락, 다시 말해서 선거 관리 책임자인데요. 선거 관련이거든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콜로라도주 주지사 제럴드 폴리스가 2020년 대선 이후 선거 장비 접근 문제로 9년형을 선고받은 티나 피터스 전 메사 카운티 서기에 대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피터스는 한 달 내 가석방된다. 피터스는 선처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점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악의적으로 법을 어긴 적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나는 결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한 행동은 선거의 투명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터스는 2024년 8월 콜로라도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마이클 린델과 연계된 우파 활동가에게 카운티 선거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혐의로 4건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유죄는 유지됐으나 9년형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피터스의 감형 결정을 내린 폴리스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며 발언의 인기 여부나 정확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을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터스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상징적 사면을 발표하며 피터스는 단지 공정한 선거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콜로라도 주무장관 제나 그리스월드는 피터스는 선거 장비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피터스는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감형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을 다시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신들도 성향에 따라 이번 소식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피터스의 석방은 미국 선거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가 부정선거를 폭로하며 탄압받았던 인사들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기사인데요. 이 티나 피터스는 선거관리 책임자였는데 이제 여기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요. 그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그 의혹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거 장비, 우리로 말하는 이제 전자개표 시스템이죠. 선거 장비 데이터 복사를 허용한 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 우리로 말하는 선관위 소속이죠. 메사 카운티의 클락, 지역 선관이죠. 여기 이제 직원인데 데이터를 복사한 혐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9년형을 받았는데요. 외부 전문가들을 들여서 선거 장비에 접근하게 하고 보안 카메라를 끄고 선거 시스템 보안 침해 혐의를 받은 건데,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9년 징역형, 8.5년 실형의 벌금까지 받았으니까 이거 9년형 선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언론으로 그때 타전됐었는데, 민주주의의 최고 발달한 미국에서 이거는 9년형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연방 차원의 사면을 선포했어요. 선언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지방자치제가 이제 그 연방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로리다 주죠. 주 형사 사건이라서 이게 대통령의 사면이 실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면이 실질적으로 안 됐었는데, 그런데 이번 플로리다 주지사가 감형, 영어로 이제 커뮤트라고 하는데요. 감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미 많이 복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9년 중 약 절반을 이미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형으로 6월 1일 날 석방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런 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 폴리스 주지사가 가명을 결정했는데 폴리스 주지사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지사도 이거 9년형은 너무했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 선거 장비에 대한 국사 침해 이거는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되고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처벌이 그동안에 과했다. 그래서 이제 감형을 이번에 해서 석방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과도한 게 아닌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개입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되도 않는 그 안민석 같은 허위 사실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자금을 500조인가 300조를 유럽에 독일인가 어디에 해놨다. 페이퍼 컴퍼니를 무슨 몇 개를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닌 이런 거 부정선거 밝히기 위한 이런 거는 보호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전 세계 그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죠. 이제 우파를 엄청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로 이렇게 더 씌워서 자기네들이 기분 나쁜 발언을 가짜 뉴스로 더 씌워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과도하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전환길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정광훈 목사는 구속도 4번이나 됐었고 손영범 목사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나온 티나 피터스처럼 이렇게 만약 했으면 우리는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감형도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네요. 이게 뭐냐, 물결이 세계의 물결이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는 물결로 지금 변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선거를 얘기하거나 이러면 왜 9년형 때렸냐면 음모론자로 몰고 음모론만 퍼뜨리는 게 아니라 이 선거관리 장비에 접근해서 국사해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건 이제 엄격히 말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한 거예요. 그 서버를 그걸 수사를 막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걸 들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왜냐면 막으니까. 근데 선관위는 서버를 깔 의무가 있거든요. 아니 의혹이 이렇게 있으면 서버를 까야 되는데 안 까잖아요. 그러면 그걸 밝히려는 측은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불법이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했는데 그래서 후보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후보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해서 그러면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그게 부정선거였느냐 아니었느냐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럼 밝히려는 과정에서 서버를 까야 되죠. 그건 법원이 명령을 해야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법원이 그런 명령을 안 하잖아요. 서버 까라는 명령을 절대 안 하고 선관위는 절대 안 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한 거예요. 계엄을 통해서 어떻든지 그걸 밝혀보려고. 근데 밝히는데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서버에 대한 걸 어디 복사해 나갔는데 이게 미국과 이걸 공유했는지도 모르고요. 깊숙한 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를 기다린 것 같은데 뭘 기다리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약속을 하나 어겼다 이런 얘기가 측근에서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 혹시 이 부정선거 합동 조사해놓고 이걸 어떻게 까기로 했는데 미국 측에서 아직까지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하여튼 달라지고 있습니다. 티나 피터스의 감형 석방 결정한 거, 특히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이런 흐름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음모론에서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밝혀야 하는 쪽으로 완전히 180도 전환한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 인천 상륙작전이 올 것도 없고 참 우리가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미가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 전 사전 조율을 인천에서 했거든요. 이 메시지 인천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중국 대표를. 왜 인천을 해서 했을까? 사전 조율 그 많은 장소 놔도 저는 거기에 또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제 급한 불 껐잖아. 트럼프 이제 이란 저거 정리하고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도 끝났고 그러면 마지막 이란 문제 정리 조금 남은 거 털어버리고 이거 하지 않을까. 중국에서 얻을 건 다 얻었어요. 무역관계에서 뜯을 건 다 뜯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느냐. 애타게 기다립니다. 트럼프가 제발 아메리칸 포스트만 하지 말고 민주주의 포스트, 법치주의 포스트, 공정선거 포스트 이거를 해서 국제 카르텔 본인 입으로도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잖아요. 국제 카르텔 밝히겠다. 남자거든요. 트럼프는 남자면은 남아 이러는 중천금, 트럼프 이러는 중천금. 트럼프의 그 약속
믿고 기다립니다. 럼프형, 럼프형. 아, 좀 한국에 좀 끈하게 인천 상장 좀 밀어붙여봐 좀. 럼프형.